내일이 좀 고비긴 해요. 내일이 좀 고비. 좀 어려운 애들이 있거든요. 음. 자, 보시죠. 자, 여기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요, 이론도 출제 은근 많이 하는 동네예요. 이론도. 자, 보세요. 부당행위 계산 부위니 뭔지 설명 좀 개념부터. 자, 여기 12장에서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동네 있잖아요. 여기는 기부금하고 다르게 전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시험의 말문제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어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여기 무조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입니다. 자, 해보시죠. 자, 여기 갑법인이 있어요. 갑법인은 흑자를 보는 법인이고요. 그리고 요 거래에서 흑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흑자법인, 요 거래하기 전에, 갑법인은 요 거래를 하기 전에 흑자법인이고요. 을법인은 이 거래를 하기 전에 적자법인이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갑법인이요.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을법인이 지금 갑법인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니까 거꾸로 갑법인은 을법인한테 임차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정 임차료가 100원이거든요. 100원인데 갑법인이 이번에 임차료를 150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갑법인은 손해 났죠? 임차료를 50원 더 줬으니까. 그리고 을법인은 이익을 봤죠. 그죠? 이익을 50원 봤어요. 그래서 여기 얘는 손실, 얘는 이익이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뭐 한쪽은 손실이고 한쪽은 이익이면 결론적으로 손익에 영향은 없죠. 그럼 손익에 영향이 없다라는 건 세금의 증가 감소도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요 갑법인은 이 거래를 하기 전에 100원의 흑자가 있었대. 100원만큼 이익이 있었대. 이 거래하기 전에. 그래서 100원만큼 이익이 있었는데 50원 손실 봤으면 요 50원만큼 세금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요 을법인은 이 거래를 하기 전에요. 적자가 100원이었대. 적자가 100원. 가정이에요. 근데 적자가 100원이었는데 50원 이득 봐봤자 어차피 적자가 50원이니까 세금에 증가가 없잖아요. 맞죠? 그럼 웃기죠? 손익의 차이는 없어. 그럼 세금의 감소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갑법인은 세금이 줄었고 을법인은 세금이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이 거래만 놓고 그럼 세금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손익의 차이가 없는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갑법인이 손해봤잖아요. 특수관계자니까 우리가 짜고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보면 이 새끼들 봐라.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 아니야? 라고 추정을 해. 간주는 아니고요. 추정을 해가지고 이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라는 게 부당행위. 알죠? 그리고 회사는 당연히 요때 임차료 150원 나갔으니까 임차료를 150원 적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회사가 계산한 게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물론 나중에? 곧 하겠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우리가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 돼, 시가대로. 알죠? 그래서 회사가 장부에 계산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부인이에요. 알죠? 다시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행위로 봐서 회사가 계산한 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요 손실을 부인. 그럼 당연히 요건 부당한 유출이니까 송금불산입 사회 유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분계. 자, 그럼 장부에서는 임차료를 150원 적었을 거 아니에요? 150원 나갔으니까. 그럼 세법은 이 금액을 부인하는 거예요. 계산 부인. 하고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다. 그게 시가로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세법은 임차료는 150이 아니라 100원인 거예요. 100원.
100원. 그래서 돈은 150 나갔지만 세법상 임차료는 시가인 100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원 더 나간 건 특수관계자한테 부당하게 준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특수관계가 아니면 뭐 정상가에 초과하는 걸 기부한 걸로 봤었죠? 맞죠? 근데 여기 기부가 아니라 나쁜 놈의 시키. 사회유출. 맞죠?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송금, 불산입, 네, 54일치 되겠죠, 여러분들. 상대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오겠죠. 배당, 상여, 기타 세출, 우리 기타 소득. 되셨어요? 이렇게. 자, 지금은 제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흑자 보는 놈이 손실 보고 적자 보는 놈이 이익 봐야지만 부당행위처럼 설명드렸잖아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그냥 세금을 줄여버리잖아요. 세금을 줄이면 무조건 부당행위예요. 알죠? 물론 당연히 흑자 보는 애가 손실이 나야 대부분 세금이 부당하게 감소하니까 그때가 부당행위지만 실제 부당행위는 정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봤을 때 세금이 부당하게 줄면 그냥 다 부당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적자 흑자 안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세금이 부당하게 줄면 부당행위예요. 자, 보시면 자, 방금은 우리가 임차료 가지고 했고요. 지금은 임대료 가지고 할게요. 여기에서 잠깐 수정해야 될 개념이 있어서 사회유출의 제대로 된 정의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회유출은 부당한 유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바뀌어요. 이 말 할 때마다 오씨 뭐야 이렇게 자, 해볼게요. 자, 뭐냐면 자, 갑법인이요. 을법인한테 임대를 해줘요, 건물을. 네, 적정 시가 임대료는 100원이래요. 100원인데 갑법인이 임대료를 60원만 받는 거예요. 시가보다 40원을 덜 받고 있죠, 지금. 그렇죠? 알고 보니까 요 갑법인은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얘는 이득을 봤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요 갑법인이 좀 이익이 많이 났던 법인인 거예요. 되셨어요? 이익이 많이 나는데 40원 손해보다 보니까 세금이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세금이 감소. 그러니까 되셨어요. 그럼 세금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줄였잖아요. 줄였으니까 부당한 행위로 추정을 해요. 추정. 알죠? 이거 부당한 행위 아니다라고 회사가 입증하면 부당행위를 안 봐요. 추정이니까 간주는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이 손실을 일단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송금불산입 사회유출. 자, 그러면 보세요. 분계. 여기서 사회유출의 다른 개념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 보시면. 그럼 장부에서는 지금 갑법인이 임대료 60원 받았죠. 그럼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임대료 60원, 차변의 현금 60원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근데 세법은 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부인하고요. 세법상 금액인 시가 100원으로 임대료 계산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은 60원 받았지만 너희가 계상한 임대료 60원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세법상 금액인 시가로 다시 계산하겠다. 100원. 되세요? 그럼 여기가 사회 유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는 내가 100원에 임차료 내야 되는데 150원 줬으니까 분명히 부당하게 나갔거든. 지금은 뭐예요? 부당하게 나간 거예요? 아니, 덜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간 게 아니 덜 들어온 거잖아. 표정이 어쩌라고 표정이신데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원론적으로 설명. 세법은 이건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시가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원론적으로 보면, 일단 시가 임대료인 100원을 받은 겁니다. 받자마자 상대방한테 특수관계자한테 40을 준 걸로 해서 그래요. 알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아마 어디 쪽이었지? 그 13장 기부금 동네에서 특수관계 아닌 자한테 준 걸로 봐가지고 기부했니?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우리 의제기부금 쪽에서?
기억 안 나? 우리 좋았잖아. 재미없어요? 미안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특수관계자한테 100원 받자마자 다시 40원 줘버린 거예요. 저거 줘버리니까 부당하게 유출했네? 사회 유출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개로 나눠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유출의 제대로 된 정의가 있어요. 55페이지 가보실래요? 사회 유출의 제대로 된 정의. 55페이지 교재예요. 법인조정 교재. 자, 55페이지 가시면 큰 4번 사회유출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당의 법인의 이익이 분여 보이세요? 귀속자에게 당의 법인의 이익이 분여. 요게 사유출 정의예요. 제대로 된 정의. 뭐냐면 예,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상대방한테 주면 사유출이 이게 제대로 된 정의예요. 부당한 이득을 주면.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부당한 이득을 준 게 부당하게 더 주면 부당하게 이익을 준 거예요. 부당하게 더 주면. 그러면 부당하게 덜 받으면 이익을 준 거죠, 그것도. 부당하게 덜 받아도 이득을 준 거잖아요. 지금 100원의 임대료 받아야 되는데 60원만 받았죠. 그럼 부당하게 40원을 상대방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정의예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여태까지는 계속 뭐 어차피 송금 불산입이나 입금 산입이나 똑같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다 손불로 했죠, 손불로. 근데 여기는 장부상 수익은 60인데 세법상 수익은 100이잖아요. 100이니까 입금 산입이에요. 부당하게 덜 받은 만큼 입금 산입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금 산입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아예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다. 제가 방금 씨불인 걸 열심히 설명. 부당하게 이익을 주면 그게 사유출이다. 알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세 실제 업무하시면서 예, 그냥 네, 상대방한테 이득을 부당하게 주면 그냥 사유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익을 줬는데 이건 나간 게 아닌데 라고 해서 사유출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놓고. 그래서 그래요. 아셨죠?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요건. 자, 여기는 말문제 많이 나와요. 말문제. 자, 일단 부당행위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해야 돼. 반드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그랬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냐고 무조건 부당하냐? 아니다. 세금을 줄여야 됩니다. 부당하게. 그죠? 세금을 늘렸다. 아름다운 행위가 특수관계자들께 너희들은 세금 내고 싶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있는데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특수관계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너무 성능이 좋아. 제가 게임을 해야 돼. 게임을 해야 돼.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시가는 얼마냐면 300만 원짜리래요. 컴퓨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되게 최고 사양이면 300만 원도 넘죠? 잘 몰라요. 그지라서. 근데 300만 원짜리 컴퓨터를 302만 원 주고 산 거예요. 2만 원 손해봤다? 그랬더니 세무서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손해를 보셨군요. 부당한 행위입니다. 세금 내세요. 눈물이 앞을 가리죠. 왜? 2만 원 손해봤거든. 그죠? 그것도 부당행위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현저한 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돼. 좀 이따 하겠지만 시가 대비 5% 이상은 손해봐야 돼요. 곧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래할 때는 시가 대비 4.999% 하시면 부당행위 안 걸려요. 진짜 4.999 계산이 두드려 봐. 엑셀 쳐가지고. 소득세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이거 농담반 진담반.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특수관계인. 자, 우리 당연히 특수관계자는 그 부당한 행위를 할 당시로 따지는 거예요. 맞죠?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삼성전자 특수관계자야 아니에요? 내가 주주야.
나는 특수관계자니까 삼성전자 가가지고 우리 부당한 거래를 해보자. 그죠? 다음날 바로 이제 끌려가는 거 경비원 와가지고 저기 이상한 애 왔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임직원은요, 직원은 특수관계자예요. 왜? 경제적인 이해관계. 월급 받잖아, 월급. 그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조세의 부당한 감소인데 여러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건 손실 볼 때예요? 이득 볼 때예요? 이거 어렵지 않지 않나? 서운해. 손실 볼 때잖아, 손실 볼 때. 그죠? 이런 거 답변해주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해보고 싶었어. 오빠는 내가 그렇게 힘들어? 아니잖아요. 이상한 눈으로 봐요. 혹시 나중에 수강표 남기실 때 또라이라고 적지 마시고 알죠?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 게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그 다음에 용역은 내가 고가의 수수료를 내거나 아니면 저가의 수수료를 받거나.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또 계속 연결되죠. 우리가 사택 제공 쪽에서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낮은 이자를 받아요.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게 여기 비출자 임원이었죠. 우리 사택 제공은. 그래서 우리가 비출자 임원, 즉 출자 임원이 아닌 나머지에게 낮은 임대료 받는 거 부당행위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정당한 송금으로 인정했었잖아요. 연결되는 거. 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도 우리가 낮은 이자율 받아도 법인세 송금 인정했죠? 그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불공정 자본거래는 그냥 불공정하니까 부당한 행위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저한 이익의 분여는 실기하고 좀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 좀 할게요. 뭐냐면 이게 시가 대비 5% 이상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하냐? 아니에요. 컴퓨터가 계산을 해줘요. 계산을 하는데 컴퓨터가 만약에 5%가 안 되잖아요. 5%가 안 되면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아가지고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게 당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죠? 막 컴퓨터가 4% 손해봤다 이렇게 걸어주면 장부하고 세법에 잘 세무조정 안 하거든요. 그건 부당행위로 안 보니까 세무조정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는 손해본 걸 제지하는 거니까 이득 봐도 세무조정 안 걸어요. 그렇죠? 그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3억까지는 무시하시고 이건 금액 요건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별표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그나마.